재료는 얼마만큼 오래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향후 문제가 될 재료들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로 쓰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사 안선생 안홍준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습니다. 그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VE라는 걸 합니다. Value Engineering. 가치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가치에 대한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경제적으로 갖다가 건물을 짓고 가장 경제적으로 도로를 놓고 가장 경제적으로 다리를 놓는 것에 대한 것을 계산기 두들겨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간과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콘크리트도 한 50년, 100년 간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한 3, 40년에서 뭐 길게는 관리가 잘 된다면 뭐 60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죠. 모든 건물이나 모든 재료들이 다 콘크리트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거는 이제 화학적인 재료가 있고, 어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 공정상에서 나온 재료가 있고,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이제 뭐 자연 재료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모든 재료들 중에서 영원 불변한 재료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버텨주는 재료들은 있다는 이야기죠. 가장 오래 가는 건 천연 재료입니다. 가장 적게 가는 건 화학 재료입니다. 자, 건물의 외장 재료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물의 방수 재료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물에 쓰여지는 마감 재료를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시간에 따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수 재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화학 방수에 뭐 침투성 방수라고 해요. 화학적 방수입니다. 세멘트를 넣고 가지고 방수하는 이런 습식 방수들도 있지만 오래가고 하는 거는 습식 방수, 화학 그런 것들이 오래가고 그 대신 잘 깨지고 할 수 있는 게 또 습식 방수. 세멘 같은 경우에 건물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크랙이 갈 수, 뭐 몰텔 같은 경우는 들뜰 수가 있고 크랙이 갈 수 있죠. 탄성 도막 방수, 도막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잘 잡아주지만 얘도 화학적 성격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오래 못 갈 수 있죠. 묻혀 있다면 화학적 성격은 오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산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길다는 얘기죠. 그런데 콘크리트에다가 침투하는 침투 방수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냥 표면에다가 침투가 되지 않고 어찌 보면 도막을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으로 혹은 두 번으로. 도막 방수보다는 침투 방수가 뭐 데이터적으로는 성능이 좋네라고 하는데 콘크리트가 크랙이 가는 순간 그 침투 방수는 그 방수 세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성격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또한 오래 못 갑니다. 금방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우리가 아버지가 건물을 졌어요. 외장은 싼 재료로 해놨어. 스타코. 그 다음에 창문도 플라스틱으로 해놨어. 그 다음에 방수도 침투성 방수. 자, 지금 시대에 가장 싼 재료와 가장 싼 공법으로 공사를 해놨어요. 자, 이 상태에서 5년, 10년 쓰니까 표면이 버짐이 일어나듯이 버짐이 일어나고 방수가 어느 정도 됐는데 한 10년, 15년 지니까 방수가 다 터져 나오고 혹은 10년도 안 되고 5년밖에 안 됐는데 물이 졸졸졸 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방수하려면 이제 뭐 위에 있는 뭐 장판 뜯죠. 바닥 콘크리트 뜯죠. 그러고 나서 물 다 퍼내야죠. 그러고 나서 방수 다시 다 해야죠. 근데 방수 다 할 때 그냥 대충 문질러 가지고 다 해놓고서 하면 또 몇 년 있다 또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도로에 있는 보강토 블록으로 돼가지고 옹벽을 공사한 거 몇 년이나 갈까요? A급으로 공사를 했다면 오래 가겠죠. 근데 B급으로 공사했다면 근데 재료도 B급이라면 지금이야 잘 다니지만 얘가 비 맞고 뜨거운 태양에 그 다음에 계속 피로에 대한 하중에 스트레스를 갖다가 이 재료가 계속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죠. 싸다고 해가지고 보강토로 해가지고 도로를 만들고 몇 년 갈까요? 몇 년 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가지고 하나가 보강토 블록이 하나가 깨졌다. 와상창 무너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향후 문제가 될 재료들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로 쓰십시오. 방수 같은 경우에도 침투성 방수가 아니라 도막 방수 쓰시고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위에 도막 방수 해줘가지고 여러 겹으로 갖다 시공을 해줘가지고 뭐 10년, 20년 동안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게끔 공사할 때 꼼꼼하게 잘 쓰십시오. 외장재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타코 길어야 한 20년 쓰려나? 근데
스타코는 1년, 2년부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합니다. 스타코 관련은 정말 어쩔 수 없었을 때, 디자인상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타코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목재 같은 경우에도 왜 목재 중에서 녹색으로 돼가지고 뭐 화학적으로 쪄서 방부목이다 하는데, 쪄 있는 상태는 방부목일지 몰라도 이 나무를 자르는 순간 안에가 일반 나무거든요. 얘가 침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물은 그걸 먹고 시작해서 안에서 썩어서 이제 밖으로 이제 뭐 이게 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길라이라든지 멀바우라든지 입배라든지 이런 천연 방부목을 갖다 주로 추천을 갖다 드리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바탕 철문일도 가급적이면 아연도 각파이프에 가급적이면 그 피스도 스텐 피스를 갖다 쓰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 써줌으로써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재료는 얼마만큼 오래 쓰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에 이익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쓴다면 내 건물이 아닌 건 상관없어요. 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은 재료로, 비싸지 않되 천연적인 재료로 그렇게, 또한 기술적인 재료로 그렇게 노출이 되어지는 화학적 재료를 줄이시고, 노출되어지는 곳은 천연 재료로 갖다가 주로 마감해가지고 쓰신다고 한다면 건물도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재료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이상 건축사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